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없냐?
자,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옥수애시드 그 세기 비거입니다. 옥스토비 책에 그 중요한 챕터로 할애가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옥수애시드 우리말로는 산소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 옥수애시드에서 그 산소산 비교를 할 때 그 지금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뭘 그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산 비교를 할 때는 루이스 구조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루이스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그 짝염기의 공명 구조가 주요한 설명 방법이라서 우선은 꼭 루이스 구조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3PO4부터 HIO3 얘까지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가 다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우선 뭘 비교하냐면 첫 번째는 이 중심 원소에 산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 있죠. 산소 이중결합.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것. 그게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에는 산소 이중결합이 한 번 있는데 어떤 데는 2개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3개 있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런 식으로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많이 붙어 있을수록 보시다시피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이 옥수애시드 비교에선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산소 이중결합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바로 저 짝염기, 수소가 떨어져서 만든 음이온이 짝염기겠죠.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옥수애시드 비교에서는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산소가 많을수록 짝염기에서 공명 구조가 나타나서 더더욱 안정한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산은 더 생산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산소 이중결합이 세계로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이 과염소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있죠? 이거 이제 이온화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다음에 이 산소가 음이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압하고 이압 이렇게 되면서 이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예를 들어 지금은 이런 꼴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명 효과는 이렇게 이중결합 산소가 많을수록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강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원소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많이 붙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생산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향성은 요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중결합 산소가 3개 있는 HCl4가 1등.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O4하고 ASO4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산소 이중결합이 한 번씩 붙어 있죠. 얘네들이 꼴찌 그룹을 이룰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중심 원소에 산소가 2개씩 붙어 있죠. 루이스 구조상에서. 근데 이제 그 논리만으로는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우선은 비슷하다라고 해보죠. 이게 첫 번째 경향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향성.
자, 중심 원자 주변 산소 원자 개수가 그냥 많을수록 또 산성도가 더 커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산소는 전기음 송도가 크죠. 그걸 영어 단어로는 일렉트로 네가티브 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전기 음성도인데 그걸 형용사형으로 쓰면 전기 음성도가 큰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자, 중심 원자의 전자 밀도가 작아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덕에 사내리하고 남은 짝염기의 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유도 효과라고 하죠. 물론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염소는 사실은 전기음성도가 사실은 좀 큰 편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가 있다면 전기음성도가 보시다시피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여기서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내가 반대로 생각했네요. 어쨌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럼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이제 막막 끌어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자를 막막 끌어와 버리면 이 중심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밀도가 너무 낮아지겠죠. 그럼 중심원소가 전자 밀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심 원소의 전자 밀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으려면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다고요. 왜냐하면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크긴 하지만 그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고 산소 역시 마이너스가 되면 전자를 충분히 받아들인 상태라 내부적 청력에 의해서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기음성도가 조금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심 원자로부터 전자를 끌어가는 걸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는 중심 원자가 산소로부터 전자를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온화를 하고 나면 중심 원자로부터 전자를 덜 뺏어가는 안정한 구조가 되니까 그런 효과가 강화된 경우는 주변에 산소가 많이 붙어 있을 때 이런 이온화 효과가 강화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 원자 주변에 산소 원자가 많을수록 저 옥수애시드는 더 산성이 세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셀레늄 O4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O3에서 어느 쪽이 더 산성이 더 셀 것이다. 이쪽이 더 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옥수애시드 비교의 이제 마지막은 바로 중심 원소의 전기음성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요 내용인데 중심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산성도가 조금 더 증가합니다. 자, 중심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뭐냐면은 산성도가 더 세진다는 건 뭔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예를 들어서 요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AS도 모두 다 15족 원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루이스 구조는 똑같을 겁니다. 같은 동족 원소니까. 그럼 이때 상대적으로 인하고 AS 중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그래도 조금 더 큽니까? 주기가 작을수록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이 상대적으로 제 AS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크고요. 여기에 있는 이 AS가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음전하가 여기 중심 원소가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음전하가 유도 효과에서 중심 원소 쪽으로 일부터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원자에 존재하게 되는 음전하 밀도가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애시드에서는 중심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어떻게 돼? 산성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짝임기가 안정화돼서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1, 2, 3의 효과가 이게 순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걸 적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1, 2, 3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 1, 2, 3은 이게 우선순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리까지 적용을 하면 둘 중에 이쪽이 더 산성도가 세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산성도 비교 수기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요겁니다. 얘는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인데 그 좀 뭐 한번 해볼만 하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사이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얘가 사이아민이니까는 어떤 그 유기 분자죠. 그래서 아마 DNA에 있는 어떤 한 단위 중에 사이아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바로 HCl 얘를 집어넣어서 만든 어떤 약산입니다. 그래서 뭐 유기화학적인 어떤 구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약산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HA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산을 그냥 보통 HA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살펴봤더니 산해리 상수가 이 정도가 되고요. 요놈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그램을 물 1리터에 녹인 거야. 그때 pH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 사이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이제 초기 농도를 HA0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그럼 농도니까 아래쪽에는 부피고 여기는 뭐죠? 몰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저 물질의 몰수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질량이고 이 자리에 뭡니까? 바로 저 녀석의 분자량이네요. 당연히 이런 분자의 분자량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이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분자량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건 문제에 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분자량으로 여기에 있는 주어진 질량을 나누면 이게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램 약분이 되고 몰하고 리터만 남으니까 그게 단위가 몰 단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요 초기 농도를 계산했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풀어라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이 계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보시다시피 농도가 어떤가요? 농도가 너무 낮죠. 10의 마이너스 8승. 보이세요? 10의 마이너스 8승? 자,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이거는 보통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의 8승이 1억이잖아. 그러면은 1억 분의 1 농도인 거야. 그러면 고농도야, 저농도야? 너무 저농도지.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놈이 물에 너무 저농도로 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겠어요? 바로 물의 자체 이온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산해리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자체 이온화가 더 중요한, 물의 자체 이온화가 오히려 더 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물이 그냥 H2O가 산해리를 하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 자체에서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게 더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의 자체 이온화를 여기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약산인데 더더군다나 약산인데 초기 농도가 너무 낮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근사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틀린다는 얘기죠.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면 풀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농도를 보고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게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얘가 너무 저농도인지라 이거 근사적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체계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체계적 계산의 질량 보존. 자, 질량 보존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HA가 저 사이아민 그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인데, 얘가 초기 농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수용액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사내리를 할 수도 있죠. 뭐 약산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약산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이온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다른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량 보존 관계겠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초기 농도 C0를 초기 HA의 초기 농도를 이렇게 C0로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얘를 줄여서 C0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배웠던 것 중에서 얘를 계산해 볼 수 있죠. 자, 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얘가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전체 짝산과 짝염기에 대한 짝염기의 비율로 지금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표현한 건데, 이게 약산의 경우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외우고 계셔야 되죠. 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 있는 이만큼,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게 뭐예요? 이게 C0죠? 그럼 C0를 이리 옮기면 요 짝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체계적 풀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바로 전하량 보존 관계죠.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크기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지금 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이온이 H 플러스 하나밖에 없고요. 음이온은 A 마이너스, 저 HA의 짝염기와 OH 마이너스, 수용액 중이니까요. 이렇게 수용액 안에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등호 관계가 바로 전하량 보존 관계가 되겠죠. 이때 H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요.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A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즉 H 플러스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차 방정식 꼴로 바꿔서 수식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근해 공식을 적용한 거죠. 물론 이 상태로는 방정식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미지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계산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방정식을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ANS, 계산기에 존재하는 ANS 키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할 수 있죠. 아니면 얘를 3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계산기상의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계산기를 통해 H 플러스의 값이 이거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가 나오겠죠. 보시다시피 지금 pH는 얼마로 나와요? 6.86. 그럼 6.86이면 거의 중성이라는 얘기겠죠. 왜겠어요? 지금 어차피 얘도 강산도 아닐 뿐더러 약산인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너무 조금 있죠. 그러면 차라리 이 녀석에 의한 영향보다는 물의 자체 이온화가 더 중요하다며요. 그럼 물의 자체 이온화만 일어난다고 했을 때 pH가 얼마예요? 그건 7이잖아.
이게 더 중요하니까 pH가 7 근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자체도 뭐 중요한 계산일 수 있는데 초기 농도를 계산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적 직관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풀이를 결정하는 전략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한번 꼭 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완충용액 문제인데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NH4 수용액에 이 녀석이 이제 그 짝산이기 때문에 산내리를 할 수 있죠. 그 녀석에 대한 pK가 9.25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암모니아 수용액하고 여기에 있는 그 염암모늄 수용액을 섞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짝염기, 그리고 여기선 요것이 짝산이 되니까 두 개를 섞어서 뭘 만들어? 완충용액을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그때 pH가 8.25랍니다. 그리고 그때 부피는 또 5.5리터. 뭐 상당히 많네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완충용액에다가 HCl 염산 수용액을 0.1몰짜리를 500ml를 넣었답니다. 그러면 그때 pH가 어떻게 되겠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우선 이 문제는 묘하게도 이렇게 부피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충용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암모니아 수용액하고 염화암모늄 수용액의 그 부피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다 더해서 5.5리터라고 돼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암모니아 수용액의 부피를 이렇게, 염화암모늄 수용액의 부피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뭐 Cl-는 구경꾼 음이온이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그걸 다 더해 5.5리터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문제의 완충용액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완충 용액의 pH는 뭐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핸더슨 하셀바흐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걔를 적용합니다. pH는 pKa 더하기 로그 산분의 염기. 하셀바흐식 외울 때 꼭 기억하시길 산분의 염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과 염기의 관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짝산과 짝염기 관계여야 하죠. 그게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짝산은 NH4 플러스로 주어져 있고 짝염기는 NH3로 주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우리가 완충 용액의 pH를 구해주는 핸더슨 하셀바흐식이라고 했네요. 이때 목적으로 하는 pH는 8.25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 여기에 있는 이 NH4 플러스의 산의리 상수는 9.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분의 염기 비율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 비율이 바로 누구냐면 이 NH4 플러스와 NH3의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몰수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핸더슨 하셀바흐식에 들어간 이 알맹이의 비율은 반드시 몰수비가 됩니다. 이때 동그라미라고 쓴 건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자, 간단하게도 NH4 플러스의 초기 농도 비율과 NH3의 초기 몰수비가 10분의 1이다. 나올 수가 있죠. 8.5에서 9.25 빼면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몰수로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몰수가 보시다시피 NH4 플러스가 더 많고 NH3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죠. 그런데 두 개를 더해서 5.5리터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섞어졌을 때 둘의 그 농도는 똑같아. 같은 농도인데 부피가 달라져서 이렇게 몰수가 10배가 차이가 나려면 부피가 바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0배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NH3는 0.5리터 그리고 NH4 플러스는 5리터가 된다. 이렇게 금방 뭐 간단한 비례식 세우시면 금방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뭐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완충용액의 그 초기 몰수를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로부터 몰수는 바로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NH3가 됐건 NH4 플러스가 됐건 농도는 지금 0.2몰이라고 해서 0.2몰? 그럼 0.2몰에다가 0.5리터 곱하면 몰수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0.2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0.01몰. 그 다음에 0.0이란다. 0.1몰이 나오고요. 그 다음 5.0리터에다가 여기에 있는 0.2몰. 얘를 곱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뭐 1몰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5.5리터의 pH 8.25인 완충 용액의 구성은 암모늄 이온이 1몰,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0.1몰 섞여 있는 수용액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완충 용액에 대한 거고 거기다가 갑자기 뭘 넣는다고 했어요? 염산을 넣는다고 했죠. 얼마를 넣는 거죠? 0.1몰 농도로 500ml를 넣은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농도와 부피로부터 몰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HCl에 넣어준 몰수가 0.05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짝염기가 0.1몰이 있고 짝산이 0.1몰이 있는데 여기다가 외부에서 강산 HCl을 넣어준 거죠. 이게 사실은 누구의 몰수이기도 하냐면 넣어준 H 플러스의 몰수이기도 한 거죠. 왜? HCl은 강산인지라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100% 이온화를 하겠죠. 즉 HCl의 몰수라고 하는 건 바로 H 플러스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0.1몰, 1몰 있는 상태에서
H 플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H 플러스는 당연히 산이랑 반응하겠어요? 염기랑 반응하겠어요? 염기랑 반응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염기가 0.05몰만큼 반응해서 얘는 감소할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 그만큼 반응해서 만들어진 짝산에 의해서 이 녀석의 양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최종 상태의 그 pH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찌됐건 뭐 여기에 염산이 일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NH4 플러스와 NH3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완충용액인 게 맞아요. 다만 그 비율이 바뀌겠죠. NH4 플러스의 그 pKa 9.25는 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텐데, 이 NH4 플러스하고 NH3가 지금 처음에는 1.0몰, 0.1몰 있었는데 여기에 H 플러스를 0.05몰만큼 첨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0.05가 암모니아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거고요. 그게 없어진 만큼 NH4 플러스가 생기게 되겠죠. 즉, 이 녀석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상에 최종적으로 얘를 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뭐 계산하면 아마 문제에서 언급하건데 이만큼이 아마 21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21이 주어진 이유가 이 부분의 계산을 위해서 문제에서 로그 21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저기다 이 자리에다가 뭐 요만큼에다가 1.32를 넣어주면 9.25 그 다음에 9.25하고 9.25하고 얘가 21이 되면서 21의 역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21의 역수가 되면서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1.32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21분의 1이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2가 되면 9.25 빼기 1.32 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7.93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독특한 게 그 3년기 문제 중에 이렇게 부피를 이렇게 변수로 두는 문제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피를 변수로 둔 다음에 완충용액을 한번 구성하게 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완충용액의 pH를 구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